네, 안녕하세요. 웅진 북클럽의 신혜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좀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짧게 여러분들께 라임 클래식을 좀 제대로 설명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네, 지난달에 새로 나온 신간이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했던 책이 어떤 건지 잘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짠! 하이틴! 인문학 365라는 책을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인문학에 대해서 친구들이 조금 쉽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월화수목금 요일별로 아이들이 하루에 한 15분 정도 책을 읽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제가 또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 신과 악, 그리고 나의 존엄성이라는 주제, 또는 내 권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월화수목금토일, 레미제라블, 예를 들어 평등에 대한 생각, 그래서 문학, 역사, 사회과학, 그리고 인물, 강연, 또는 다양한 문학의 작품들을 매일매일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짧게 추렸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문학, 화요일은 역사, 수요일은 철학, 이렇게 하루에 15분씩 2주 동안에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도 좋고 생각의 폭을 넓히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하이틴 인문학이 나왔고요. 인문학 토크라고 해서 자, 이 글은 이렇게 나왔고 너 아마 최근에 사용해본 좀 혐오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 너의 행복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거리도 던져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을 읽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2주차, 그러니까 즉 14편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가는 매일의 독서 루틴 만들기가 인문학 365의 책이 갖고 있는 조금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워크북이 있죠. 그래서 인문학에는 이렇게 독해력과 문해력을 아이들이 좀 키워줄 수 있도록 독해 문제집이 있으니까 시중에는 문학에 대한 문제집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가 있구나 하면은 초성을 통해서도 또는 그 단편적인 우리가 지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의 정확한 뜻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책. 그러면 제 추천으로 또 회사에서도 이런 책을 만들었을 때 추천 연령은 문학을 조금 발췌문이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연령이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연령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저학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책을 단편으로 만났다면 자, 이번에는 하나의 문학 작품을 통째로 만나는 경험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라임 클래식입니다. 라임 클래식은요, 웅진에서 기존에 푸른 담쟁이 우리문학 세계문학 몇 권이었을까요? 자그마치 80권입니다. 80권의 책을 우리가 이번에 싹 줄였어요. 근데 줄였을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카이스트 또는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SAT 시험, 그리고 친구들이 성균관대나 다양한 학교 논술시험, 또 교과 연계 수록 도서의 30권을 딱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예비 중등 중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논술에 관련된 문학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세계문학에 18편이 들어있고요. 국내 문학은 12편이 들어있어서 총 30권을 라임 클래식 30권을 라임 클래식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뭐가 저렇게 알록달록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바로 라임 클래식의 또 두 번째 장점인데요. 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또 여기는 구보씨의 이야기, 또 얘는 돈키호테 이야기, 얘는 달밤입니다.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 이런 시그니처 같은 특징들을 살려서 책의 디자인과 또 전체 컬러를 설정했는데 겹치는 컬러가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자,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잘 이 작품 표지로 설정을 했다. 근데 이러한 작품을 그냥 작가가 만든 게 아니라
자, 펭귄 클래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출판사가 있고, 그 안에 퍼핀 클래식은 아동과 청소년 문학의 시리즈를 만드는 디자인 회사예요. 자, 그런 데서 그래, 우리나라 최초 웅진과 함께 내가 디자인을 한국에 선보이겠다 해서 지금 퍼핀 클래식이 국내에 세계 문학 작품의 디자인으로 들어온 거는 웅진이 처음입니다. 최초. 어쩐지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쁘고 소장 가치가 있는 이런 책들. 근데 세계 문학이죠. 자, 문학의 작품을 읽는 시기는 대략 아마 중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문학책을 하나의 이런 책으로, 하나의 책으로 쭉 흡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책을 저는 어린 친구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우리 엄마들, 아빠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 책장에 잘 두고 매일 주말이나 자기 전, 아침, 여유 시간에 계속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예쁜 책들. 게다가 손에도 싹 들어가는 작은 크기예요. 일반 책은 위에 보시는 커다란 책의 사이즈지만 내 손으로 쏙 들어올 만한 책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진짜 어디 카페에서 가서 여유롭게 이런 단편집들 꺼내서 읽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양입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에 대한 거 소개했고 전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안에 있는 내용까지 소개를 해 드려야겠죠. 자, 라임 클래식을 고전이지만 21세기 최신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때야 될까요? 흥미롭고 재밌어야 됩니다. 그 흥미와 재미는 디자인도 굉장히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시랑, 소설, 수필, 다양한 글들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삽화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삽화, 글과 그림에서 그림이 주는 힘은요, 책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요,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자, 이건 제인 에어라는 책인데 아이들이 보기에도 쉽게 빠져들 수 있게끔 애니메이션처럼도 생겼고 마치 웹툰을 보는 듯한 그런 세련된 그림체예요.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서 우와, 마치 소설책을 쭉쭉쭉 읽다 보는데 계속 이러한 재밌는 그림들이 들어가니까 몰입감을 높였고요. 어린 친구들이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고전 작품을 읽을 때 호흡이 짤막한 글이기 때문에 몰입감이 좋고요. 그리고 중점이 되는 글에서는 이렇게 문단을 띄어서 색깔이 있는 글자로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이 책 조금 긴 내용이겠지만 뭔가 끝까지 호흡을 이어갈 만한 그런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의 앞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러두기. 원작의 의미를 충실히 살렸으나 어린 독자들이 읽기에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나 일부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은 생략하기나 고쳐 썼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 어린 독자들이 읽기 어려운 부분은 원작의 맛과 멋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약했습니다. 또 어려운 글에는 도움이 되는 말을 담아서 아이들이 이해를 도왔고 표준 국어 대사전을 기록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빨간 머리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제인 에어를 우리 집 책장으로 가져온다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구매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서윤이랑 저는 어떤 책을 요즘에 읽었죠? 맞아요. 이 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박완서 선생님의 자전거 도둑, 그리고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이라는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 책을 저는 이 책을 읽고 있고, 서윤이는 벌써 요만큼 읽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책갈피를 꽂아놨어요. 귀엽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인 친구들도 이렇게 고전 문학이 재미있었네? 이런 책도 있었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같이 선물해서 읽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중학교의 교과서 국어에도 내용이 필수적으로 나와 있고, 또 친구들이 논술 준비하거나 조금 문학에 대해서 좋아하는 친구들은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죠. 자, 박완서 씨의 이 자전거 도둑을 앞에서 이렇게 달았어요. 1979년에 박완서 선생님이 쓴 글이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던 1970년대를 바탕으로 했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주면서 돈만 아는 어른들과는 다르게 순수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인 수나미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슴속에 어떤 걸 지니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대요. 너무 좋죠. 이 첫 마디만 해도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나미의 이야기, 전파상에서 정말 열심히 시골에서 올라와서 일을 하고 있는 수나미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부는 정말 이렇게 을씨년스러운 그런 날에 사장님의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세상에 내 자전거가 다른 외제차, 비싼 차를 다치게 했다 하니 그 차의 주인이 수나미에게 자전거 따위가 내 차를 이렇게 손해를 입히다니 라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담보로 삼아서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쇠사슬을 걸어 잠긴 그 자전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나미의 모습이 어때요? 내 마음속에 마치 이것을 그냥 갖고 도망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 행동은 옳았을까요? 맞아요. 계속 오는 동안에 나는 이것은 기쁨인가? 뭔가 스릴을 넘치는데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때 내가 뭔가 쾌재를 부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도둑놈 같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다가 마치 내 어렸을 때 우리 큰형이 집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고 떠났는데 한참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아요. 그러다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멋있는 옷, 좋은 옷, 또 신발, 운동화, 비싼 그런 학용품을 주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했지만 알고 보니 도둑질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둑질만은 제발 하지 말아라, 알았자 라고 하는 아버지가 준 그 신념을 고쳐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울 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이런 나쁜 행동을 눈 감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수나미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굳은 결심을 하고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얼굴이 누런 똥빛이 아니라 말끔히 가시고 소녀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마음을 울립니다. 이렇게 소설이 하나의 글이 주고 있는 가치관, 시대가 지금 많이 흘렀지만 우리 옛날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 인간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바른 생각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고 또 계속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작가의 책 대 책, 책 속의 책이라고 해서 작품의 소개, 그리고 이 책을 또 해석을 해주는 짧은 글이 들어와 있고요. 이 안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리를 넣었어요. 책을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도둑에서 신사가 묶어놓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간 수나미의 행동은 과연 정당한가? 자, 결국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는데 내가 수나미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이 책도 너무 재밌는데 꼭 읽어보세요. 내가 만약 문 선생님이라면 도시 아이들에게 상처받은 한매 뭐라고 조언을 해줬을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계속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이게 바로 논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 재밌는 책 손에 꼭 쥐고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꼭 고학년뿐 아니라 2, 3, 4, 5, 6학년도 집에다가 이렇게 계속 꽂아두면서 읽어가면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저는 모파상의 단편집 중에 목걸이라는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도 얼마나 색감, 디자인, 그리고 손에 꽉 들어갈 만한 크기로 휴대하기도 좋고 계속 꺼내보고 싶어하는 그런 고전 문학, 세계 문학과 우리 문학이 합쳐진
라임 클래식의 매력에 푹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모파상의 이야기 중에 목걸이 유명하죠. 자, 살림이 정말 빠듯해요. 근데도 내가 파티에 멋지게 치장을 하고 가고 싶은데 그때 목걸이가 생각이 나서 친구에게 빌립니다. 근데 그 한 번의 목걸이, 이 매력과 나의 이 유혹적인 모습에 도취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목걸이를 잃어버려요. 근데 목걸이가 엄청 다이아몬드가 화려하고 비싼 목걸이니까 그 목걸이의 주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똑같은 것을 주면서 진짜 10년을 오랜 세월을 그 목걸이 진짜를 갚기 위해서 엄청 일을 하고 내 인생이 부서져라 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그림만 봐도 이 아름다움에 이 도취되는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일만 하죠. 돈을 벌기 위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려한 일을 했을까? 마치 신데렐라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쓸쓸하고 힘든데, 자, 어느 날 친구를 만납니다. 목걸이 주인이에요. 마틸드, 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옛날에 그 아름답던 네가 왜 이렇게 가엽게 변했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나 너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놓고 사실은 너에게 갚으려다가 이렇게 됐어.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그거 갚지 않았니? 가엾은 마틸드, 내 목걸이는 가짜였단다. 기껏해야 500프랑짜리였는데 나는 500프랑이 아니라 얼마를 냈겠죠? 18,000프랑. 진짜 10년을 계속 일만 해서 그 목걸이를 겨우 갚았는데 사실은 가짜였다니. 제가 너무 놀랐어요. 반전의 반전이고요. 이 현대적인 감정에 그림이 더해지기 때문에 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미를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사파 덕분에 몰입감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손에 가득 이렇게 재미있는 책들을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웅진 북클럽이니까 이렇게 좋은 책을 또 우리가 원래는 푸른 담쟁이의 80권이지만 이번에 30권으로 쫙 줄여서, 자, 서울대 그리고 또 카이스트 또 이런 대학에서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논술 준비 또는 서술형 또 면접 준비 또 우리가 고교 학점제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바로 국어, 문학이라는 이 과목에 대해서 다양한 글에 대해서 한번 글의 이 문학에 갖고 있는 그 힘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매력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훨씬 몰입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씨, 글자체, 문체 덕분에 우리 친구들이 훨씬 이 책의 매력에 푹 빠져서 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라임 클래식은 여러분들 30권이고 가격은 39만원입니다. 친구들에게 꼭 겨울방학 동안 같이 읽을 만한 책으로 추천드리고요. 학교 갈 준비, 중학교에서 특히나 고전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우리 자녀가 있다면 꼭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책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